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지금 유튜브로 몇 분이 들어와 계신지는 확인이 저는 안 되긴 하지만 아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여기에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유튜브 통해서 또 많이 봐주실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뭔 줄 알고 오셨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네, 저도 사실은 뭔지 모르지만 오늘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전시 공간인 거를 전시 보셨죠, 다들? 네, 전시 보셨는데 전시를 저희가 굉장히 빨리 만들게 됐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시라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저기 뒤에 계신 네, 이달 대표님과 천신의 대표님께서 이제 미팅을 요청하셨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다가 왜 전시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림책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많이 즐기는데 책만으로는 조금 더 멀리 갈 수 없는 것 같아서 책 너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막 고민을 하시다가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좋아요, 전시를 그럼 합시다 라고 했고, 왜 키티가 됐냐면 사실 시작은 우리 책빛에서 나온 시간의 노래 얀트롭이 이제 신간으로 나오면서 관련된 북토크 행사가 씨앗이 돼가지고 커진 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더 뮤니버스라는 공간의 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2주 만에 못 만들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다 뒤에 계신데 우리 도슨트 담당 김은희 선생님 한번 뒤를 돌아봐 주시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전시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막 말하는 건데 이 모든 걸 시각화해 주실 또 박나연 전시 디자이너님도 뒤에 계세요. 네. 계시고 전시를 오픈을 해야 하는데 저희 홍보와 굿즈와 모든 것들을 이 귀여움과 알림을 담당해 주신 진짜 중요한 천신의 대표님께서 제주도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있다 오시겠지 했더니 한 달 있다 오신다고 한 달 살기를 하는데 그 일정을 도저히 이제 호적 메이트랑 약속을 오래 하신 거라서 바꾸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못 보시는데 어떡해요? 그랬더니 안타깝지만 뭐 다음 전시를 봐야죠. 이렇게 저희 카톡방으로만 얘기했는데 오늘 또 극적으로 와주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네네. 또 이렇게 항상 뒤편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사실은 천신의 대표님이라는 이 본캐보다 부캐 꼬맹이 언니로 더 유명하시잖아요. 저희 그림책계에서는. 근데 그 덕분에 진짜 그 뉴스레터 보고 왔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렇게 바뀌기 전에 이 공간 와보셨던 분 계실까요?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바뀐 거 보시고? 네. 황진 선생님 지금 깜짝 놀랐다. 제가 아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힘주어서 깜짝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정말 놀라셨을 정도로 전에는 그냥 사무 공간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진짜 일주일 만에 바닥을 까시고 뭐 벽을 칠하시고 조명 레일을 다시는 또 우리 위대한 영도자 기획 추진의 여왕인 또 이달 대표님 저희 진짜 박수 한번 크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도 사실은 한 에너지하고 한 추진하는데 그냥 저분 앞에서는 그냥 미물 오브 미물이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걸 많이 보고 또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키티 크라우드 작가한테 DM을 보냈어요. 바쁘겠지만 우리가 전시를 만드니까 뭐 줌이라도 만나주던지 아니면 뭐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DM을 쿠쿠절절하게 제가 불어로 보냈는데 지금 키티 작가님이 마르세유에서 레지던시를 막 끝내시느라 본인도 집이 벨기에인데 남의 동네 가서 지금 막 레지던시 하느라 조금 다소 정신이 없는 DM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뭘 요청하는지를 파악이 서로 안 돼서 안 되나 보다. 이 정도 규모로는 키티 작가님의 어떤 이목을 끌기가 아닌가 보다. 빨리 돈 열심히 벌고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큰 전시를 열어서 작가님이 좋아하고 오게 만들어야지 라고 마음을 솔직히 접었는데
전시 일주일째 되던 날에 저희 단톡방에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톡이 올라왔는데 키티크라우더 작가님도 역시 또 사람이신지 검색을 해보시나 봐요. 본인 이름이 계속 해시태그가 걸리니까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하면서 저 벽을 저렇게 찍어가지고 스토리를 올리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캡처를 하고 또 저희가 막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논장도 그렇고 바람의 아이들도 그렇고 키티 크라우더 작가님의 굉장히 많은 책들이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번역이 될 예정인데 책빛의 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세 시리즈의 책을 이제 다룰 수밖에는 없었고 공간적인 한계도 좀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간이 나온 얀트롭 같은 경우는 많이 북토크나 도슨트 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얀트롭 전시를 네덜란드 미술관에서 하면서 키티 크라우더한테 특별히 주문을 했어요. 이걸 커미션 주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만들어진 그림책이기도 해서 뮤지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한테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은 그림책과 전시와 뮤지엄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려줬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트 프린팅 단가까지 말하는 건 좀 너무 저희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정확히 제가 견적을 까진 않겠지만 많은 이제 이 정도 사이즈를 뽑기 위해서 또 대표님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냥 크게 갑시다. 그게 좋은 것 같다 라고 했고, 뒤에 보시는 밤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색감이 너무 좋아서 이걸 그대로 프린팅을 하는 거는 살릴 수가 없다 생각해서 책을 그대로 저희가 장정본을 활용을 해서 특별하게 액차를 맞추기도 했고요. 포카 민 시리즈는 이제 총 이제 8점인데 한 권마다 하나씩 중요한 장면들을 이렇게 캔버스 액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여기에 앉아있긴 하지만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무슨 사이즈로 그냥 어떤 느낌 액자요만 하고 그냥 한 일이 없고 이걸 진짜 다 구현해 주셨고, 또 저희 이번에 사실 전시의 꽃은 뭐죠? 도슨트. 감사합니다. 네, 도슨트. 저라고 말씀해 주시는 정말 오랜 친구분이 계시지만 도슨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 노선수 선생님하고 정말 이따가 심도 있게 나눌 텐데, 프랑스에서는 도슨트가 굉장히 일반적인 생활 문화이기도 해요. 도슨트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매개자처럼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모든 전시나 거의 모든 공간마다 사실은 있는데, 한국에 제가 이제 6년 전에 딱 와서 봤더니 너무 상업화된 도슨트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관습적인 도슨트가 있어서 진짜 이 내용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도슨트가 우리 전시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이제 저희 또 대학원에서 도슨트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신 은희쌤한테 SOS를 치게 됐어요. 근데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은숙쌤도 계시죠. 네. 또 다른 도슨트. 저희끼리는 은숙 선생님께서 도슨트를 하면 할수록 갑자기 작두를 타시면서 약간 입이 터졌다. 그래서 어제 약간 입이 터짐을 경험하셨는데 전시가 끝난 거예요.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셨대요. 어제 밤에 꼭 누우셔가지고, 그쵸 선생님, 누워가지고 내가 이제 입이 터졌는데 내일 전시가 클로징이구나 해서 저희가 전시를 또 만들 예정이고, 또 안 될 것 같았지만 될 것 같아요. 22일 날 오픈으로 저희가 다음 전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슨트 선생님들께서 전시를 설명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액티비티까지 고민하셨거든요. 그래서 키티 크라우더가 크레파스랑 크레용을 잘 쓰니까 크레용을 썼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새 거 안 사고 우리는 이제 업사이클링처럼 집에 잠자고 있는 크레용들을 다 보내달라고 저희가 포스팅을 올리자마자 좀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다음 전시도 저희가 그걸 막 써야 될 정도로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걸 또 이제 녹여가지고 새로운 그 크레파스로 또 만드는 과정, 이런 액티비티를 하면서 즉흥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그 과정 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약간 힐링이 되시고 기쁨을 느끼시는 걸 보면서 역시 전시는 기획도 중요한데 운영이 진짜 핵심이구나. 그리고 운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게 전달이 되면 정말로 어린 할 것 없이 키티 크라우더를 좋아했던 분들,
알긴 알지만 그냥 그랬어라고 생각하던 분들, 혹은 키티 크라우더 나 잘 몰랐는데 하는 분들이 다 지금 저희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500분이 다녀가신 거예요. 지금 사실 2주 반 정도 한 전시였으니까 진짜 짧은 전시였는데도 500분이 다녀가셨다는 건 전 굉장히 막 고무되는 일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질문을 주신 걸 보고 저희가 네, 하기로 했는데 방금 약간 급조된 질문이라는 걸 제가 고백을 하고 네, 볼게요. 이번 전시에서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인기였는데 다음 전시에서는 어떤 포인트에 강점을 두실 생각이시냐고, 아직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생각을 물어보시는데 다음 전시의 타이틀은요, 인생은 춤이다입니다. 그래서 춤 전시가 여기 또 노는 날 대표님 와 계시지 않나요? 네,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네. 무려 또 제쇠를 목전에 두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책 사샤의 춤에서 제가 번역을 맡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실 줄은 사실 몰랐는데 15분 동안 또 마들렌 플러스에서 소개하는 꿀시사회에서 제가 사샤의 춤을 15분 동안 소개를 딱 했는데 제가 한 5분쯤 지나가니까 줌인데도 촉이 오더라고요. 지금 내가 작두를 탔구나 느껴지면서 이 줌 밖에 계신 분들이 약간 다 이렇게 하고 계신 눈빛들이 막 너무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끝나고 나니까 카톡이 막 쏟아져 왔죠. 미쳤다, 너무 좋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샤의 춤이 사실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은유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제가 너무 좋다고 끝났는데 우리 이달 대표님은 이 좋은 걸 끝낼 뿐이 아니라 좋은 걸 더 증폭시키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생을 춤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춤 그림책을 가지고 강연을 딱 했는데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서사가 있어서 이걸로 전시를 만들어도 좋겠는데요 해서 다음 전시는 춤을 주제로 한 우리 작가님 3분, 그 다음에 이제 사샤의 춤을 가지고 또 전시를 할 계획으로 오늘 오전에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닌 상태로 전시 디자이너 선생님과 저희가 다 이제 파이널 작업을 마쳐서 넘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시에서 포인트는요, 춤을 추시게 될 거예요. 저희 전시장에 오시면 원하지 않아도 춤을 추게 되실 거라서 다음 전시는 또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동네 아이들, 그리고 저한테 되게 고무적인 건 저희가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저도 9살, 12살의 엄마지만 애들 엄마들은 다 그림책을 읽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커뮤니티 바깥을 나가면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직 정말 지금도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은 전집의 세계와 입시의 세계와 국영수의 세계와 혹은 책을 읽더라도 논술로 연결되는 세계가 정말 디폴트고 우리가 되게 약간 돌연변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돌아이처럼 막 그림 좋아요, 그림책 좋아요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일상에선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더 너무 좋은 걸 얘기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전시가 너무 좋았던 거는 그림책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소위 말하는 아이들 양육자들이 동네에 이런 게 있대 라고 와가지고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책을 디스플레이도 뒷면지 앞면지 옆에 보시는 것처럼 뒷면지 앞면지를 다 자기가 뒤집어가지고 해놓고 가기도 하고, 한 번 전시 왔던 친구들이 다음번에 자기 친구들이랑 와서 야 거기는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이 그림은 이렇게 봐야 멋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 순간들이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뿌듯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동네 분들 아닌 분들 다 오셔가지고 춤을 추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플레이리스트를 또 굉장히 많이 만들 예정이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에 아트 피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트 피크닉이 뭐 하는 곳이냐, 근데 제 인스타, 여기서 또 인스타 팔로우 안 하신 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RT_PICNIK가 제 아이디인데 제가 파리에서 유학을 할 때 아빠 주재 근무 때문에 오게 된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도 한국 분들이 많은데 너무 안타깝게도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그 좋은 뮤지엄들을 못 가고 있고, 왜냐면 애들은 엄마랑 가면 가기 싫으니까 좋은 전시가 있는데도
불어를 안 배우고 3년만 있다 가야지.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어라는 약간의 우울감과 자기 상실을 느끼는 그런 또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처음에는 좀 안타까웠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해서 일종의 도슨트를 제가 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만든 협회가 아트 피크닉이었어요. 이따 손 선생님이랑 많이 얘기할 텐데, 프랑스는 협회를 가 정말 잘 돼 있고 이런 공간들이 동네마다 정말 많아서 거창하게 우리가 우리 문화생활 하자 이게 아니어도 굉장히 일상이 되어 있어서, 저도 유학생이었는데도 문화협회를 만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냥 1인 그런 협회를 만들면 됐었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나중에 제가 귀국 인사로 그동안 감사했다, 많이 좋은 추억 나누고 간다, 저 이제 한국 간다, 그 메일링 리스트를 딱 보니까 587분이시더라고요. 멤버가 스쳐 지나가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저도 그때 공부는 열심히 안 했고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아트 피크닉이라는 걸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건 사업으로 해야겠다, 내가 이제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었는데, 제가 1년 지나고 그래서 막 반포세무서에 막 사업 신고서 내고 막 이랬는데 바로 폐업 신고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죠. 나는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접어만 놓고 있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았죠. 뭐 기획도 하고 싶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뮤지엄에 가는 수업도 막 정례적으로 만들고 싶고, 내가 기획한 어떤 매뉴얼적인 교육 콘텐츠를 학교에 막 납품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는데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폐업 신고를 하고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박자연이 아니라 그동안 고민해왔던 걸 아트 피크닉으로 풀어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받아주셔서 약간 뜬금없이 아트 피크닉이라는 말이 약간 포스팅에 들어가게 됐기도 합니다. 이건 이달 대표님 질문인 게 너무 티가 나요. 5년 뒤에 더 뮤니버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5년 뒤까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5년 뒤는 어떨지 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가 최근에 저희 아이가 그냥 진짜 취미로 열심히도 아니고 악기를 하는데, 악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줄을 잇고 이제 그 첼로를 고치러 악기 공방에 갔어요. 근데 그때 비가 오는 날이고, 그때 아마 은희쌤도 저랑 같이 이동길에 같이 들렀는데, 저희가 막 한 장인께서 평생 동안 그 조그만 공방에서, 예술전당 뒤쪽에 골목에서 첼로와 바이올린을 평생 만지신 분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다 이제 약간 명언들 이제 이런데, 뭐 저희도 막 보다가 악기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뭐 너무 늦었겠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진짜 명언을 남기셨는데, 되게 툭툭 무심하게 잘하는 게 어렵지 그냥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잘하는 게 어렵지 그냥 하는 거는 진짜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거 아닌데, 뭔가 잘하려고 아니면 뭔가 5년 뒤엔 내가 뭐가 돼 있어야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눈앞에서 시도를 할 수 있어도 그걸 안 하게 되고, 프로젝트를 벌리지 않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빌어서 제가 생각해 보면 5년 뒤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다음 전시가 대박이 날 것이고 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지금 뭐 이달 대표님, 천신혜 대표님, 우리 도슨트 선생님들, 디자이너 선생님들 고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만든 컨텐츠가 더 많은 사람한테 가서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들이 찾아질 것 같고, 최근에는 제가 또 많이 생각하는 건데, 뭘 하나를 나는 그냥 만들어서 탁 여기 놓으면 그게 그냥 공처럼 계속 굴러가면서 또 다른 분과 뭐 케미가 맞고 또 다른 관계를 만나면서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지, 나는 엄청나게 뭐 큰 지름 몇 센치의 눈사람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눈을 뭉치기 시작하면 저부터 약간 못하겠다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서, 뭐 5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굉장히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거 너무 이달 대표님이 짜고 친 그 질문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시 기획을 통해서 어떤 내일을 꿈꾸는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은 꿈을 꾸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눈앞에 닥친 마감을 끝내고 이제 입금된 다음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드리고 날아온 PDF 교류 수정을 보내고 뭐 이런 일을 계속 그냥 할 뿐이지 꿈은 별로 꾸지 않지만, 이번에 제가 확실히 느낀 건
전시를 연구하는 사람, 뭐 전시에 대한 비평을 쓰고 전시에 대한 어떤 작가에 대한 연구만을 했다면 그게 논문이나 대학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았을 때 이게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걸로 바깥에 나왔을 때 진짜 어디까지 갈 줄 모르게 에너지가 막 증폭되는구나라는 건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급조된 기획이기도 했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리고 뭘 하고 싶은데 그 공간이 사실은 우리 맘만큼 막 이렇게 넓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홍보도 막 진짜 돈을 막 때려 박아가지고 진짜 막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는 재밌게 했으니까 너무 제가 사실 많은 프로젝트를 하지만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그 역할을 제가 하더라고요. 아, 화이팅 잘해봅시다 하다가도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돼도 괜찮은 거야 라는 역할을 제가 이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팀 내에서도 좀 그랬어요. 이거 우리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1000명 못 올 수도 있어요. 500명 오기 쉽지 않죠.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뭐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해도 시간을 내서 무언가에 그냥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500명을 우리가 콘텐츠만의 힘으로 이끄는 건 진짜 쉬운 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됐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고요. 또 이달 대표님이 올해 후원하시는 보육원 친구들이 저희 연극 액티비티를 할 때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이 거기서 온 친구들인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액티비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약간 몇 개를 캐치한 징후는 있긴 했지만,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고, 그 전에 어저께도 말씀 전해드렸는데 그 전에 후원을 받을 때는 돈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뭐 롯데월드 같은, 저도 갑자기 롯데월드 너무 옆에 있는 저격하는 것 같지만 롯데월드를 가거나 이렇게 하루 이렇게 노는 걸로 후원이나 지원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전시에 오고 도슨트 활동을 쭉 하고 현대 그 어린이 연극을 연출하시는 분들과 그 키티 크라우더를 가지고 나의 왕국을 가지고 액티비티를 쭉 하면서 그 선생님께서 너무 인솔 교사님께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량화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문화예술이 분명히 건드려주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는 전시를 만들 때 아니면 전시를 평가할 때 좋은 전시는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랑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무언가 조금이라도 내가 달라지는 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 그게 키티 크라우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는 아니고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건드려지고 나가는 거. 근데 그런 눈빛들을 사실 저는 전시장에 오래 있지 못해서 못 봤지만 달 대표님이 막 기록해 주신 뭐 사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반성했죠. 이게 삐까뻔쩍하고 뭐 규모가 크고 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뭘 하고 이런 거는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굉장히 느꼈고, 저는 사실 제가 그림책 너무 좋아해요. 뭐 그림책계 저도 일원이에요 라고 말하기엔 제가 항상 아닙니다. 저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고 번역을 몇 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그림책으로 뭉치신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진짜 지점들은 다른 컨텐츠나 다른 매니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건드릴 수 없는 진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네 라는 것도 사실은 많이 느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횡설수설 한 20분 했고, 네, 오늘 진짜 멀리서 오셨어요. 네, 프랑스. 그것도 파리도 아니고 디종, 부르고뉴에서 오신 네, 우리 노선주 선생님을 진짜 네, 손에 마이크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네, 네. 진짜 이 날 딱 맞게 한국에 방한해 주신 덕분에 제가 모신 거라서, 아니면 저희가 프랑스를 가야 하고 프랑스 중에서도 이제 우리 부르고뉴 자랑 좀 이따 해주세요. 지금 마이크 끼고 해주세요. 네, 부르고뉴 우리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부르고뉴 좋아하실 텐데 네, 우리 부르고뉴 디종에서 오셨습니다. 네, 프랑스 말로요. 네, 봉수아. 네. 저야말로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제가 그냥 와주세요 하니까 오셨는데. 네. 그리고 이번
이번보다는 다음번 춤출 때 왔어야 맞는 것 같은데 춤출 때 다시 와야 되나 네. 좀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뭐 항상 제가 본업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부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와인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와인 업종에 있는 거 아니냐고 또 부르고뉴 또 사시니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또 한국에 오면 늘 네. 병원부터 가거든요. 이제 어디 뭐 고장난 데가 없나. 네. K 병원 또. 네, 한의원에 갔더니 무슨 일을 어. 하시느냐, 술을 좀 많이 드시나 봐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직업상 그랬더니 이상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직업상 술을 마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부르고뉴가 워낙에 와인밭이 옆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네, 늘 제 마음의 힐링을 찾으러 가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인생의 로또를 맞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들 만난 게 저는 좀 제 인생의 로또를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와서 이렇게 또 멋진 전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프랑스에 얼마나 계셨죠? 언제? 저는 1998년 그 광풍의 IMF가 불던 그때 이제 유학을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5년째 됐습니다. 네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프랑스에 있을 때는 선생님을 몰랐고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더 프랑스 관련된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프랑스에서는 거기 계신 한국 분들하고 문화예술을 나누고 이제 재공부하고 아이들 낳고 키우는 거에 좀 열중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이제 역으로 여기 계신 프랑스 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맨날 경복궁, 맨날 인사동만 가시는 거예요. 설해마을에 있는 주재원 이제 가족들이 그래서 역으로 하는 일은 똑같지만 대상자를 바꿔서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이제 막 그분들을 모시고 데리고 한국 문화 곳곳을 동시대성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흠모를 하게 됐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저도 굉장히 이런 사람이지만 진짜 제가 인정하는 진짜 녹일동이시고 진짜 어마무시한 활동 반경과 그 범위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한글을 단지 소박하게 그냥 한글을 가르친 선생님이라고 하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시잖아요. 네. 네. 아까 5년 후 말씀하셨는데 저는 5초 후도 모르고 이제 사는 사람인데 네 항상 이런 일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하겠다 이런 일을 하면 좀 우리 아이들이 덜 힘들겠다 덜 상처받겠다 뭐 특히 한국에서 제가 교사를 했었고 교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상처받고 교사들도 상처를 받고 그런데 제가 지금 5년째 프랑스에 와 있으면 25년쯤 후면 한국 교육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항상 믿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살면서 한국에서 뭐 킬러 문화 이런 소리 안 듣고 좀 살 수 없을까? 이제 제가 오는 날 그 발표가 나가지고 신문을 5개 정도를 봤더니 전부 그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 보여주고 그림책들 읽어주고 좀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오늘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보면서 특히 아까 이은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지금 아이가 책 읽어주는 아버지가 책 읽어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갑자기 남편이 네 올리비에가 저기 있는데 일어나셨어요. 네 어렸을 적에 세상이 무너져도 9시 정도가 되면 애를 씻기고 항상 침대에 누이고 책을 읽어주더라고요. 손님이 오건 뭐 오늘 무슨 일을 했건 제가 아무리 바쁘건 남편이 아무리 바쁘건 그 시간이 되면 항상 딱 시키고 루틴으로, 예 항상 이제 뭐 읽고 싶은 책을 가져와서 골라와라 그래서 2-3권 가져오면 잠이 들 때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아 저런 문화가. 일을 할 수 있구나. 아빠라는 역할에 대해서 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이 책을 함께 읽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정서를 교감하고 서로 DNA를 나누고 있구나, 전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작년 여름에 파리에서 있으면서 이제 정말 그때 바쁘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제가 또 찾아가서 바로 또 시대라고 하는 곳에 시대 국제 기숙사촌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관이 오픈을 했고 또 지금 되게 한국이 정말 잘 나가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어떤 활동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의 막바지의 마감 끝에 제가 굳이 가서 선생님 이렇게 갔어요. 그 일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그 얘기도 한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한국어가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요. 진짜 특히 느껴져요. 프랑스에서는 정말 유례없을 정도로 한국어과가 한국학이랑. 예, 네. 한국학 이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 엘리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좋은 과에 가기 마련인데 의대 뭐 이런 과를 제치고 한국어과가 맞아요. 프랑스에서는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을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지금 이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실은 저희가 한국에서 만든 한국어 교재들을 지금까지 다 써왔어요. 서울대학교 교재라든지 서강대, 연세대 이런 어학당의 책들을 썼는데 이 어학당의 책들은 한국에 온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책이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이 교재, 한국어 교재를 프랑스 교육 과정에 맞추어서 이 프랑스 출판사와 함께 이제 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팀을 맡았고 그래서 그 프랑스 출판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참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구나. 아직도 한국에서 네, 아직도 한국의 그 코드를. 네, 그걸 못 벗어났구나.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 프랑스에서의 그 학생들이 어학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출간이 됐죠? 네네, 네,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그림책을 또 되게 리퍼런스로 많이 삼으신 걸 제가 선생님 페이스북이라든지 많이 네네. 보게 됐는데 최근에 다녀오신 행사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프랑스 어학 교재 그러니까 영어나 외국어 교재 외국어란 말도 실은 잘 안 씁니다. 살아있는 현대 언어. 그래서 이제 타인을 차별하고 이런 타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심을 갖게 하는 일조차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현대 언어. 그래서 외국이란 말 자체도 타자화시키는. 네, 잘 안 쓰는데 그런 이제 외국어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두 레퍼런스가 있어야 합니다. 현존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씁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어 책이나 이런 곳에서 해리포터 영화 포스터가 그대로 나오고 이 TV 방송이 그대로 나오고 그림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까지 이 그 프랑스 어과에서 프랑스어 책에서 전정식이라고 이제 네, 아실지 지금 와 모르겠지만 계세요. 와 네, 계시잖아요. 내일 모레 행사시더라고요. 네, 융이라고 네. 한국 이병하인데요. 융에는 이병하가 쓴 꿀라포 미엘 그 피부색 꿀색이라는 책이 프랑스어 책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자아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실려 있어요. 그렇듯이 모든 레퍼런스들이 전부 있는 기존에 있는 책에서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동안 그림책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특히 요즘 한국의 그림책들은 완전. 정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는구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전집을 보던 세대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겠는데 가운데 이제 20년이 좀 비어 있는 상태였었고 한글학교나 한국학교를 통해서 이제 그림책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볼 때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던 그런 아기아기한 그런 그림책들이 아니고 뭔가 정말 아이들에게 굉장히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이 놀랐거든요, 정말. 그래서 우리 그림책 선생님들을 쫓아다니게 됐죠. 네. 네네. 그래서 많이 번역도 굉장히 많이 프랑스어로도 이제 되고 그렇죠. 그렇죠. 타이틀도.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데 이 프랑스 출판사들이 찾는 네. 한국 그림책. 그림책들이 조금 한정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학생들에게 혹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좀 어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랑스는 그림책만 내놓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림책과 이 함께 가는 활동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아빠가 저녁에 읽어주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엄마 아빠로부터 배우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같이 늘 뭘 하는 그런 문화에서 이제 비롯된 것 같은데 그런 활동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개발하시는 우리 박재현 교수님처럼 함께 이렇게 프랑스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영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항상 또 저 이번에 전주도 가고 순천도 갔지만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 K 그림책의 미래 비전이 우리 모두가 되게 기다리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또 질문이라든지 또 해주실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 있으실까요? 앞으로 나오시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네, 석승 씨. 네. 아까 저라고 하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네. 그 벨기에 작가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그래서 벨기에 있던 작가가 한국 그림책을 내가 보고 싶어도 볼 기회가 없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한동안 열심히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거를 아직 해결을 못하고 네. 숙제를 받고 있는데 저는 선생님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도 벨기에보다는 좀 프랑스가 어떤 그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을까? 네, 고민을 이제 한국에서 그림책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KBBI에서도 학교에 일정 보내주시고 그럴 때마다 이 한국의 그림책들이 우수하고 굉장히 프랑스 학생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그 결과가 이번에 이제 빡지엉 리우르라고 그림책과 함께 떠나요라는 굉장히 프랑스 문화부 캠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4학년 학생들에게 전국의 프랑스 학생들에게 책을 나눠주면서 이제 함께 바캉스를 떠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빡티엉 리우르 문화부 이 산하의 캠페인에 그림책 KBBI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 리스트에 그럼 한국 그림책이 들어가게 되는 그림책이 거군요. 들어가게 되고 그 활동을 함께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문화부에서 이제 앞으로 리브로드롬이라고 책 언덕 마을이라는 그런 또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시에 한 달 동안 6월 23일부터 7월 23일 한 달 동안 5,000개 이상의 이 프로그램들이 함께 그림책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행사에 함께 이제 KBBI의 파트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책을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5,000개 행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도서관과 서점과 출판사들이 한국의 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가지게 된 거죠. 내년부터 하게 되나요? 지금 벌써 시작됐습니다. 오래됐고요. 네네. 그래서 올해 행사를 지금 리옹에서 한 번 했고 7월 23일 저는 또 한국
한국에서 프랑스로 돌아가자마자 이제 또 행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리브로드롬 한국 책 언덕 마을을 한국 책으로 이제 다 채우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네, 또 있으실까요? 질문이?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자면 벨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KBB와에서 오시고 한국출판문화진흥협회에서 오시고 한국문화원에서 이제 같이 행사를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 있는 관련 단체들, 관련 부처들 함께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부 CNL이라고 이제 한국 도서 출판진흥협회 같이 이제 프랑스에서도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와 이제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이 한국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할 때 지원 사업이라든지 프랑스어를 책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지원 사업이 한국 출판진흥협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응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지던시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국 작품들 함께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네, 노력을 좀 많이 해서 내년에는 더 큰 성과가 있길 바라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림책 작가님들. 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창작신이라든지 뭐 콘텐츠 생산신은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막 우주까지 뚫고 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하는 브릿지들이 좀 더 촘촘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 다리들이 놔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고 아까 저희 막 피드백 저희끼리 내부에서 회의하고 다음 회의 준비하면서 키티크라우 전시 한 달만 더 줬으면 주한 벨기에 대사님 모시고 오는 건데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특히 유럽 분들이 본인들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그걸 알리는데 굉장히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대사님이 오시겠어 하시지만 뭐 이거에 대한 본인들 걸 알려야겠다는 그것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잘 맺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원래 제가 선생님한테 미리 드렸던 질문 중에 아까 도슨트라든지 연계 활동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8월 한 달을 나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맨날 가서 이제 뮤지엄에서 뭐 루브르 아뜰리에, 오르세 아뜰리에 뭐 한 10,000원, 15,000원이면 하는데 그게 8월에는 다 쉬시는 걸 뭐 제가 깜빡하고 갔더니 아무것도 애들이 할 게 없어서 잘못 선택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저도 다음 주에 나갑니다마는 딱 그저께부로 모든 박물관 거의 모든 뭐 로댕미술관 뭐 오르세 뭐 뽕피도 할 것 없이 여름방학 아뜰리에 신청하라는 리스트 메일이 한꺼번에 저한테 막 메일하면 지난주 땡치니까 아마 방학 시작하니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는 그런 뮤지엄이 학원이라든지 어떤 놀이터의 역할을 막 수행하고 있는 편한 곳이라 아마 한국과에서도 다 성인이 돼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도 다 한국식 교육을 뿌리 깊게 받고 가셨을 때 특히 그때는 좀 더 충격이랄까 차이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 많이 받았죠. 정말 오감으로 다 느끼구나 아이들이. 책을 저는 읽는 거로만 항상 생각을 하고 내가 상상을 하고 이불 속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항상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도 불러주고 아프리카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악기를 가지고 와서 불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바람도 불어주고 그 모든 상상력들이 어디서 나오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무 데서나 아이들이 너무 아무 데서나 눕고 그리고 쓰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국에 또 K 엄마니까 우리 아이의 이런 모든 활동에도 이제 따라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더니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서 표창장까지 주시더라고요. K 엄마인지. 그래서
정말 뭐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또 그런 게 되게 도서관, 많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거기는 다 엄마들이 자원처럼 네, 처음 뭐 보고서. 수영장 갈 때 네. 안전 요원이라든지 뭐 방과 후 뭐 이런 독서 같은 게 다 진짜 자원인데 네. 엄마들이라고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아빠들도 진짜 네, 많이 아빠들도 오시니까 그냥 많이 상관 오시고. 그리고 부모가 아니라 상관없이 네. 그런 약간 학교 자체가 약간 커뮤니티의 느낌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은 엄마 아빠들이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구하기가 힘든데 이제 제가 다 1번부터 뭐 10번까지 다 써놓고 K 엄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때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음. 제가 이 도슨트 역할이 정말 또 하나의 교사, 맞아요, 맞아요. 학교 밖의 교사라는 느낌. 그리고 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달해주는. 것처럼 어떤 지식을 공유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전달한다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로부터 뭔가 사유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런 그 연극 활동 같은 거 관련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애들이 이렇게 앞으로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키 큰 애들이 그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뒷목을 탁 잡고 뒤로 쥐 이렇게 그러면서 작은 애들을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들이 하나의 교육의 현장이구나 육아 현장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고 듣고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는 걸 프랑스 엄마들은 굉장히 고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재밌어가지고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라고 저희 저 큰아이는 여기서도 프랑스 학교를 다니니까 그리고 프랑스는 좀 특별하게 전 생각하는 게 공립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면 1반은 가는데 2반은 안 가고 뭐 소풍을 가면 3반은 가는데 4반은 안 가요. 여기 프랑스 학교에서 너무 복불복인가 왜 그러지 했더니 그 교사 재량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로 약간 집단으로 간다기보다는 그 교사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다 재량으로 활동들을 꾸리시는 거를 저도 아이가 막 고학년이 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일주일 동안 공주로 수학여행을 저희 아이 반은 가는데 옆 반은 안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교사 재량이랄까 어떻게 보면 그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꾸리는 거에 대한 교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잘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 네. 교사들이 부지런한 교사를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같은 돈을 내고 나는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데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하나를 더 주고 싶다. 이런 전시 키티 크라우더 전시가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을 끌고 오려면 학부모님들도 그 메일 보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해서 우리 아이에게 뭔가 하나를 더 줘야 되겠다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재량이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한국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들도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이라든지 또 뭐 한국 그림책 이런 이야기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하려면 이 한국 교사가 이제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복불복일 때가 많은데 정말 좋은 선생님이 걸려야 되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예. 그 부지런의 끝판왕이시잖아요, 선생님. 또 요리하는 친구들도 디종에 또 초대해 그 프로그램 선생님 만드셔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특성화고 친구들 그렇죠? 제가 직업학교를 처음에 농업고등학교를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것도 프랑스의 우리 아빠가 농업고등학교. 남편이 이 모든 학교에 한국어를 배워보겠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데 마지막에 농업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농고에서 저는 한국 생각만 하고 저하고 좀 거리가 멀다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그 프랑스의 농업고등학교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재정이 튼튼하다. 교육부는 돈이 없다. 내 돈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는 농업부는 굉장히
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쵸. 제1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농업고등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 없는 과목이 있어요. 사회 문화 과목이 있어요. 사회문화. 네, 보통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프랑스어, 수학, 뭐 이런 역사, 역사, 지리, 그리고 시민교육, 도덕교육이 중요한데 농업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 문화 과목이에요. 농업학교에서 왜? 뭘 배워요? 왜? 농업을 하는 분들이 다 이 시골이나 이런 따로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훨씬 줄기 때문에 스스로 문화적 역량을 만- 더 예, 개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농업인이 문화인이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문화 과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너무 놀랍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편지를 썼는데 제일 먼저 답장이 온 거예요. 하겠다고. 네, 제3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겠다 하고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교육부 소속의 다른 고등학교들과 달리 그 다음 해에 바로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더라고요. 한국의 농업과 한국의 문화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농업부에서 네, 학생들에게 이 지원을 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직업학교 중에서도 한식 과정을 채택을 해서 바칼로레아 프로젝트로 이 한식을 이제 발표를 해서 이 구두 시험을 봐서 학생들이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다고 여기 바로 와서 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업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점수를 학생들이 받았고 그 시험관들이 에게 보여준다고 또 한국 음식들을 자신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또 보여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화가 이 그림책, 뭐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함께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프랑스 아니었나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감동적인 부분. 근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작년에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매년 가다가 작년에 굉장히 오랜만에 프랑스에 갔는데 진짜 한국 문화가 위상이라는 말이 너무 좁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그 이해도 같은 것들이. 그런데 약간 또 한국 문화를 굉장히 세련된 어떤 걸로 느끼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비단 뭐 한류 얘기까지 건드리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변화가 정말 많이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걸 하셨으니까. 최근 몇 년간? 20년 전에 한국을 가르칠 때는 정말 학생들이 드라마하고 K-pop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역사 모든 분야에서 학생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의대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엔지니어나 또 지금 한 학생은 프랑스 한국문화원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그 KBBY의 그 프랑스 문화부 박지영 리그를 책 속으로 떠나요 그 행사할 때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문화 활동을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한국과 함께 이렇게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전에는 이렇게 동양인이 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물어봤을 때 뭐 한국은 옵션에 한, 없는 네, 나라죠. 15개국 정도의 아시아 국가를 다 말하고 나서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북한이야 남한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에코백 한국어가 써진 걸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멀리서 이렇게 뛰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정말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모르는 아이들이 뛰어올 때 열심히 애썼구나 제가 그런 보람 많이 느낍니다. 네.
또 하고 싶으시면 네 선생님. 그 그림책 미술관이 프랑스에도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림책 원화만 하는. 미술관. 아, 소미문계로 외에는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원화 작가별로 원화 전시라든지 작가를 초대하고 액티비티를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어떤 작가 한 명을 제가 제주도에 한 10일 정도 있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작가마다 미술관 전시관이 네, 미술관. 있고 미술관이 있고 네 그래서 아 이거 다 보려면 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게 한 작가는 굉장히 정말 뭐 마티스라든지 샤갈이라든지 이런 작가들 토미 웅게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있고 작게 정말 어느 도서관에서 도서관. 어느 미술관에서 기획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많습니다. 네. 도서관이 전시를 정말 많이 했던 네, 기억이 나요. 네. 예. 전문적인 그림책 네. 미술관은 네. 선생님 알고 계신 게 도서관이나 맞고 갤러리를 이용해서 네, 전시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네. 그런 뉴스레터 같은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디든지 근데 이게 정말로 진부한 표현이지만 진짜 좀 과장을 보태면 진짜 골목마다 그런 스팟들이 다 있어서 그건 제가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되게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네. 그래서 프랑스 문화부의 중요한 강령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별 뭐 다 상관없이 저마다의 문화적인 영능을 너무 네, 이제 네. 너무 번역투의 표현 영능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걸 이제 깨워주는 게 교사나 네. 사서나 뭐 작가들의 역할이다라는 게 큰 중요한 모토라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특별한 곳을 굳이 짓고 막 이렇게 예타를 통과시켜서 1,500억짜리 입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네네.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아까 농업고등학교에서 그 문화 수업이 네. 이 특별 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가 문화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고 향유자. 매개자이고 중재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맞아.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항상 그림책을 읽고 내가 읽고 혹은 또 그림을 보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쓰고 혹은 내가 그리고 하는 감상을 생각을 못 나누고 하는데 네.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사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동화책 작가이고 그림책 작가이고 또 미술가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벽이라든지 작가와 이 독자와 뭐 관객과 이런 벽들이 많이 좀 허물어지고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동시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시간상 저희가 또 이제 먹고 마실 시간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네. 없으실까요? 저도 도슨트 선생님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보시면 네. 없으세요? 네. 너무 제가 갑자기 즉흥으로 이렇게 네. 프랑스 분들 자연스럽게 여기 막 대답하시네요. 네네. 저는 이렇게 페북으로만 뵙다가 네, 근데 그런데 어제 뵙고 오늘 뵙는 것처럼 오늘가 너무 모든 분들이 익숙하고 네. 그리고 그림책 작가님들 통해서 또 한국에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많이 알게 되고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정말 다를 줄 알았어요. 20년 후면 제가 항상 말을 했지만 내 자식이 사는 성인이 되고 나는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해야만 했던 그런 세대를 보냈으면 우리 자식들은 좀 공부 안 하고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된 게 갈수록 좀 더 힘들어지는 느낌. 그런데 오늘 우리 선생님들 뵈면서 희망이 있구나. 벨게 대사님을 연결시켜 드려야 되겠구나. 용상을 써야겠구나. 네네.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네. 더 춤을 춰야 되겠구나. 네. 작두에 크게 타야 타야겠구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quelque chose 아, à dire? 아직 너무 굉장히 오케이. 많이 도와줍니다. 네, 저희 여기 남편이. 올리브영. 그러니까 네, 선생님 진짜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5초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약간 잡힌 계획을 좀 향후 행보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네 저희가 또 언제 제가 또 끼어 들어갈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네. 한국에 굉장히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한국이 항상 트렌드로 가더라고요. 네. 보면은 몇 작가님들이 이렇게 뜬다고 이런 표현을 쓰면 네. 어떨까 모르겠는데 그 작가님 이외에는 조금 덜 알려지고 네, 전 네, 네. 세계로 그렇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작가님들이 그 나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맞게 네. 이 로컬에 맞게 혹은 그 나라에 맞게 이 내용들이 좀 전해질 수 있고 맞는 한국의 작품들이 좀 갈 수 있게 이런 좀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정말 그 나라의 부처와 그리고 그 나라의 출판사들과 공격적으로 조금 함께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우리 마들렌 플러스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오늘 또 와인도 준비되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갈라토 퀴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7월 22일 날 인생은 춤이다 전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